네, 매주 금요일에는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맡고 계신 신장식 의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일주일이 갔네요. 그러니까요. 한 주가 훅훅 지나갑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예, 지금 보니까 지금 대선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것 같고 조국혁신당은 민주당하고 선거연대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금요일 날 네. 이 주제만을 가지고 벌써 네 번째 당무위원회를 했고 지난 금요일 날. 예. 그래서 당무위원회에서 이거는 당원 총투표에 붙이자. 당무위원회에서는 거의 완장일치로 한 분을 제외하고 전원 후보 출마하지 않고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 네. 민주당 유력 후보로 아직 민주당 후보가 결정이 안 됐으니까. 형식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력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자라고 하는 당무위원회 의결사항을 네. 당원들에게 추인을 받기 위해서 당원 총투표를 했고요. 예. 수요일 날 오전 8시부터 투표를 해서 예. 목요일 오후 3시. 그러니까 하루 하고 뭐 몇 시간 더 한 네네. 거죠. 예.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52%약 52%의 당원이 투표에 참여를 해주셨고요. 주권 당원. 예. 그 다음에 너무 압도적이라서 저도 약간 두려움이 들 정도였는데 98.03%의 찬성으로 당무의 결정을 추인해 주셨어요. 야. 이 사실 이런 거 90 몇 프로 나오는 거는 조금 그런데 한 7대 3 정도 돼야 되는데 1.97%의 의미는 무엇이냐. 예. 그래서 우리가 공산당은 아니잖아요. 얘기를 했는데 정말 사실은 너무 깜짝 놀랐고 네. 우리 당무위원회 소위 이제 당의 중앙당에 대한 신뢰가 네. 이렇게 높구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압도적 정권 교체라고 하는 내란을 종식하고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우리 당원들의 뜻이 이렇게 강렬하구나. 그렇죠. 예. 라는 생각을 했죠. 사실 토론 과정이 98%가 나올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만큼 이 내란 종식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크고 작년 총선에서 제가 조국혁신당 당원분들 상당히 많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그때 이제 주로 지민비 좀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남편은 조국혁신당, 부인은 민주당, 뭐 부인은 조국혁신당, 남편은 민주당. 이제 이런 분들 그런 커플들이 집안내 역할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 대선은 집안내 역할이 이렇게 일치 단결해서 한쪽으로 가기로 결심을 한 거군요. 이제 그 소위 그 완전 국민 경선 저희들이 제안했던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네. 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내란의 종식과 압도적 정권 교체다라는 게 하나라면 저는 그 굉장히 여러 차례 후보 단일화를 해봤어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니 정당인데 후보를 내고 단일화를 하면서 단일화 과정에서 조금 더 진전된 그 조국혁신당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왼쪽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왼쪽 운동장을 조금 더 넓게 쓰는 그런 지렛대로서 후보를 선출해서 좀 하다가 단일화하든지 아니면 완주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당연히 정당 안에서는 있게 마련입니다. 네. 그런데 후보 단일화 과정을 너무나도 곁에서 당사자로서 이렇게 지켜보고 실제 후보 단일화 협상 과정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그 과정이 지금의 국민들의 뜻과 꼭 다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후보 단일화 하면은요, 여러분들 다시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의 그 좀 극적인 합의를 통한 붐업이라고 하는 것을 좋은 기억으로만 갖고 계세요. 물론 마지막 하루가 얼마나 힘들었는가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는 자 이렇게 됩니다. 후보 단일화 과정을 일반적으로 보면 자 등록전 단일화냐, 여론조사로 할 거냐, 여론조사 문항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다 쌈나요. 그러다가 쌈이 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투표용지 인쇄전 단일화가 그 다음 시점이에요. 투표용지 인쇄전 단일화를 할 거냐. 그걸 가지고 그 과정에서 또 막 이런저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표용지까지 인쇄가 됐어.
그럼 언제가 또 단일화 시점이 되느냐? 사전 투표 하기 전 단일화입니다. 맞아요. 하루 전 네. 단일화. 그러니까 그다음에 사전 투표까지도 단일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막판에. 그럼 봄 투표 하루 전 단일화예요. 네. 그러면 이제 무효표가 사전 투표에서 맞아요. 특정 후보를 찍었던 사퇴한 후보를 찍었던 표 전부 다 무효표가 됩니다. 예. 그 전에 그 유시민 심상정 경기도지사 단일화 때 무효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단일화 과정. 맞아요. 예, 복잡하게 기억납니다. 진행.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좀 심플하게 압도적 레이스를 해야 된다. 네. 라는 게 이제 네. 일맥상통하는 저희들의 취지였습니다. 그 조국 전 대표가 현명한 결정이고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렇게 그 감옥으로부터 메시지가 왔나 네, 보죠. 네, 네. 예. 근데 사실은 굉장한 정치적 결단이다. 이제 공당으로서 내리긴 좀 어렵죠. 왜냐하면 대선이 생기면 이제 자당의 후보를 내야 된다라는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늘 있게 마련인데, 네, 네. 예, 그것을 결단을 하고 또 당원들이 대단하네요. 98.03%로 후보 내지 않고. 이렇게 함께 하자, 연대하자, 선거연대하자라는 결정을 내린 것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조국 좀 듭니다. 대표님이 그때 이제 선거연대는 현명한 결정이다,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는 이야기 하셨고 4월 14일 날 차기근 의원이 접견할 때 했던 얘기예요. 그다음에 예. 선거연대는 자리 나누기가 아니다. 조국혁신당은 자리 나누기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내부 합의가 이미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내란 종식의 쇄비인선 사회권 선진국의 예인선 역할을 흔들림 없이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라는 어허. 메시지를. 그랬군요. 그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뛰는 거예요? 선거 과정에서 무슨 역할을 담당해요? 그 일단 선거 운동 과정에서 그 지금 당내 경선을 하는 동안에 네. 아무래도 내란 종식의 쇄빙선 역할을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인원이 많아도 국회도 4월 30일이나 5월 1일 날 하고 나서 사실은 6월 3일까지는 국회가 열리기가 네, 쉽지 네. 않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지금 4월부터 선거운동을 해나가는 과정까지 저희들이 열심히 그 내란 종식의 쇄빙선 역할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네. 어제 광장에서 사회대기업 과제를 쭉 설문조사도 하고 전문가들도 토론하고 해서 비상행동이 네. 모아진 117가지 과제인가요? 요거를 가지고 국회에서 9시 반부터 6시 반까지 토론회를 했어요. 네. 한 4개 세션 그다음에 종합토론까지 쭉 하루 종일 토론회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온 여러 가지 사회대기업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 예. 과제들을 예. 저희들이 조금 더 예.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사회권 선진국의 예인선 역할을 네, 해야 네. 된다.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선거 과정에서 저희들은 조금 더 선명한 목소리를 내면서 전체 선거판이 그 소위 사회 대기업 과제들을 조금 더 예각화하고 사회 대기업 과제를 우리 전체의 과제로 광장의 과제를 네. 만들어가는 과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네. 내란 종식의 쇄빙선, 사회권 선진국의 예인선 역할을 한다. 정책과 정치적 퍼포먼스, 정책 발표와 정치적 퍼포먼스가 예. 계속 이어질 겁니다. 예. 예. 공동선대위 공동선대위 관련해서는 예. 이 법률상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이게 각 정당과 정당 간에는 네. 정당과 정당이 정책 협약을 발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조국혁신당 안에 네. 특정 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회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거는 유사 조직 설치 금지에 바로 위반돼요. 그럼 선거법 위반 혐의가 선거법 위반이에요. 예. 그러니까 따로 조국혁신당이 따로 선대위를 만드는 거는 네.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냥. 예. 예, 따로. 예, 그건 그러면 공동선대위를 해야 돼요? 공동선대위라고 하는 것이 예. 정당 간의 공동선대위를 만드는 것도 어려워요.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후보자의 선대위가 만들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형식상으로는 이 선대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조국혁신당이 조국혁신당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개인이? 개인이. 당원과 개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점에 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양향자 의원이나 이런 분이 민주당이나 무소속에 있으면서 국민의힘 지방선거 그 뭐 선대위에 들어간다든지 뭐 이렇게 즉 당직이나 선거대책기구의 어떤 자리를 네. 자리는 당적과 관계없이 맡을 수가 있어요. 후보는 예, 후보 후보자 캠프. 선대위 캠프 예. 캠프나 또는 당직도 그 당의 당원이 아니더라도 당직을 맡을 수도 있어요. 예. 이게 희한하죠. 그러네. 선거법이 특이하게 선거법이 독특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당 간의 공동선대위를 예. 형식상 같이 꾸린다는 것도 불가능해요. 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들이 얘기했던 공동선대위 제안을 고려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용상 공동선대위일 수 있지만 네. 형식상으로는 후보자의 선대위에 예. 개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이 아니라 네. 그냥 개인 신장식 의원이 이제 결합하는 방식. 그렇게 그러니까 형식은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근데 내용상으로는 그게 공동선대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법률적으로 위배되지 않으려면 그런 선택을 할 그 수밖에 선택밖에 없어요. 네. 법률적으로 위배되지 않으려면 그 선거법을 해석해보고 네. 그다음에 지난 총선 때 사실 지민비조 때문에 이거를 선거운동 현장에서 외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네. 가지고 지민비조는 은유적일 수 있지만 민주당 후보를 지역구에서는 찍어주세요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선거법에는. 그랬었어요. 타당 선거운동을 못해요. 예.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고 예. 못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과 지금까지 선관위 유권 해석이 해준 건 뭐냐면 정당 간에 공동 공약을 발표할 수는 있다. 이건 정당과 정당이 네. 주체입니다. 아. 후보자와 정당이 아니에요. 예. 후보자와 후보자도 아니에요. 예. 그냥 민주당 예.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이 예. 공동 정책을 마련을 해서 발표하는 것까지 그럼 돼요. 야 5당이 공동 정책을 발표하는 건 가능. 가능. 예. 그건 전부 다 정당이에요. 정당. 예. 그 원탁회의 차원에서 원탁회의 차원에서 그런 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거 해온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후보가 선출이 됐어. 네. 그래서 뭐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출범을 해요. 예. 그리고 당은 그때가 되면 예. 민주당은 대부분의 권한 모든 당이 그렇습니다. 예. 후보자에게 전부 다 권한을 이양을 합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 후보자 선본만 있어요. 그러면 정당과 정당이 공동정책 발표하는 건 실질적인 선거운동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건 사전에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한 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회에 개인이 가서 다른 당 사람들은 개인이 가서 결합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 뭐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정책연합, 정책연대, 그 다음에 이제 후보 전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야 5당이 통합적으로 한다 이번 대선은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네. 예, 민주당이 야 5당은 이제 저기를 아니에요? 정리해야 돼요? 정리해야 되죠. 왜냐하면 일단 진보당은 후보 선출을 하고 있잖아요. 아 그러네. 네, 예. 후보 선출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만 있네요.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예. 우리 당무위원회 결정사항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후보 안 내고 압도적 선거 승리를 위해 노력한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네. 야당과 민주언정 세력 전체가 민주언정 수호 세력 전체가 선거연대를 이룰 수 있도록 네.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하는 그 역할도 예. 우리가 자처한 겁니다. 비상행동을 비롯해서 비상행동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네. 그 민주언정 수호 세력 예. 전체가 같이 선거연대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그 이음새 역할을 네.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뭐 어쨌든 진보당, 정의당 뭐 각각 후보를 내고 뛰는 이제 그 정당도 있기 때문에 야 그렇습니다. 5당의 연대틀은 뭐 해산 돼야 될 수도 있겠네요. 원탁회의에 대해서 우리가 예. 원탁회의 2차 선언문을 지난주와 이번 주네요. 이번 예. 주 화요일 날 사인을 했잖아요. 이 원탁회의 사인한 내용도 우리가 당무위원회 의사결정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고려 사항이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윤석열 파면에 함께했던 모든 민주언정 수호 세력이 참여하는 제2기 원탁회의 출범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힘을 모은다. 그래서 2기 원탁회의를 제안을 한 거예요. 네. 5당만 하는 거는 이제 해소가 되는 거고 5당 플러스 원외 정당들 네. 그다음에 소위 그 광장에서 민주언정 수호를 위해서 싸웠던 시민사회 진영, 민중운동 진영도 함께 참여하는 2기 원탁회의를 만들자라고 네. 제안을 한 거고 어제 비상행동 토론회를 마치고 중간중간에 점심 식사를 하면서 비상행동에 계신 뭐 시민사회 단체들, 민중운동 진영 이런 분들이랑 깊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 그 원탁회의 2차 선언문 내용을 굉장히 야 어떻게 이것까지 합의를 했냐. 조국혁신당 고생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문구가 참 고맙고 좋은 결정이다. 어떤 문구예요? 2기 원탁회의 민주언정 수호 세력과 2기 원탁회의를 함께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본인들도 이제 대선에서 어떻게 그 뭐 유권자 운동 정도를 할 것이냐 네. 보통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적극적으로 개입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적극적 개입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렇군요. 예, 적극적 어쨌든 개입으로. 제 정당 사회단체들이 함께하는 대선판이 열린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이 조국혁신당은 네. 목표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내란 종식이 안 되고 있고 여러 도처에서 돌발 변수들이 많이 생길 수 그렇습니다. 있는 대선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시민 대우를 계속 가져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 큰 틀에서는 대선 승리의 주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이게 약간 좀 달리 보셔야 될 부분이 그 노무현 대통령 당선될 때를 보면 엄청난 변수와 돌풍으로 우리가 선거에서 이겼잖아요. 예. 예. 근데 이번 선거는 예.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도 그렇고 변수를 최소화하고 압도적 레이스로 조금이라도 덜 불안하게 예. 레이스가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예. 저는 읽고 있습니다. 예. 덜 불안하게. 예.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변수를 줄이고 근데 지금 윤석열 신당까지 나오는 판이기 때문에 4시간 만에 접긴 예, 했지만 뭐 접긴 하고 윤이 직접 전화를 했는지 연락을 했는지 뭐 자기가 직접 당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뭐 청년들을 위한 것이다. 뭐 이제 이런 메시지를 내긴 했는데 이런 류의 도발은 계속 발생할 계속 것이다. 발생할 거고요. 예. 지금 가장 큰 도발은 제가 보기에는 네. 일단 그 한덕수의 그 알박기 도발은 진압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전히 예. 한덕수가 그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가운데 예. 지금 대선 관리자의 최고 관리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 이것이 예. 저는 첫 번째 가장 큰 도발이고요. 두 번째는 최상목과 한덕수가 지금 미국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그렇죠. 보기엔 거의 그 광인의 행보입니다. 광인의 행보다. 예. 왜냐하면 실제도 그렇고 예. 저는 권한이 없어요. 다음 정권이랑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예. 기본적인 태도여야 하고 심지어는 그게 협상 전술에도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서 트럼프하고 사진 찍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딴 짓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예. 전화했어요. 예. 영어로 잘한다고 트럼프가 칭찬했어요. 예. 이게 이제 도발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그냥 선거 전술로 쓰려고 선거 전술로 한다. 쓰는 거예요. 예. 이 지금 미국이 인정한 한덕수. 이 관세 협상 자체도 예. 지금 미국이 사실은 지금 불리한 위치로 간 그렇죠.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어제 일본에서 재무장관인가 상무장관이 갔는데 사전 협상 너 무슨 생각하는지 얘기나 한번 들어볼래 하고 갔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야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 이런 얘기 해버린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뭔가를 속도를 내서 성과를 내지 않으면 예. 국내 정치적으로도 국제 정치적으로도 그 자기가 지금 트럼프가 밀릴 판이에요. 지금 몰리고 아니, 있어요. 지금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예. 거기 이제 다두제 반대 시위를 예. 하고 있죠. 샌더스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 이제 이 와중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가 됐든 성과를 내야 되는데 약한 골이 한국 일본이에요. 치고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가지 말아야 되고 왜 가냐고. 예. 최상목 가지 말아야 되고 예. 트럼프랑 전화할 이유 없고 전화가 와도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정부랑 상의하시죠라고 2달의 시간을 보내는 게 예. 통상 협상 그 자체만으로도 훨씬 더 좋은 전술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전술을 고려하기는커녕 대통령병 난가병 중증에서 못 벗어나고 이걸 가지고 뭘 해볼까라는 식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 이게 도발이죠. 네. 그래서 한덕수는 존재 자체가 내란이고 존재 자체가 지금 국민들을 향한 도발입니다. 근데 왜 탄핵은 일단 미루기로 한 겁니까? 글쎄요. 대선을 앞두고 변수를 줄이고자 하는 정무적 판단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저는 여전히 이자가 대선을 관리한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인규 변호사에 따르면 이제 속 안에 빨간 옷 입고 겉에는 이제 심판복 입으면서 안에는 선수복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한테 공정한 대선 관리 맡길 수 있는 거냐. 이제 이 불안감이 오히려 더 크다. 한덕수 변수를 제거하는 것이 훨씬 국민적 불안을 줄이는 거 아니냐. 왜 이런 선택을 안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예. 예. 그리고 저는 조국혁신당은 그런 주장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현실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주장만 하지는 않는데요. 네. 예. 현실에서는 우리는 12석이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우리는 예. 12석이다. 그러면 그게 이제 큰 변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다시 탄핵하는 것이 상당히 큰 변수가 돼서 전국을 흔들 수 있다. 그러니 여기서 47일, 46일 남은 기간 조용히 문제 없게 넘어가는 게
낫다. 그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쭉 레이스를 끌고 가자라는 예. 정무적 판단을 하셨을 수도 있다. 그래서 최상목 뭐 심우정 탄핵도 뒤로 미룬 건가요? 뭐 일단은 그렇게 보입니다. 심우정 탄핵도 지금 뒤로 미뤘죠. 법사위에서 청문회는 했지만. 예. 예. 그러면 지금 최상목 탄핵. 최상목 심우정 탄핵 청문회는 안 했죠. 안 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심우정 탄핵은 발의 또 자체가 안 안 됐습니다. 됐죠. 예, 최상목만 발의돼 있고. 예. 한덕수 탄핵안은 저희들이 발의 요청을 공동 발의 시스템에 올려놓고 발의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네. 한덕수 탄핵 같은 경우는 이제 100명 이상이 발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12명으로는 발의가 안 됩니다. 일반 법안이 아니라서. 예. 아니 근데 그 시민들 판단에는 진짜 좀 이상해요. 심우정, 그다음에 한덕수, 최상목 이건 누가 보더라도 탄핵감인데 이걸 그냥 넘어가는 것은 왜일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게 사실입니다. 어제 그 내란 특검, 그다음에 명태균 특검 197. 이것도 예 부결됐어요. 3표가 부족했어요. 네, 197이었어요. 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세 표의 부족. 3표의 부족. 예.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는 통과가 됐어요. 200개가 넘어서 8개 재의결 거부권 행사했던 한덕수와 최상목이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 중에 8개 중에 하나가 딱 통과됐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KBS 통합징수 네. 할 수 있도록 수신료. 하는 법안이 수신료 예. 통합징수 할 수 있는 지금 뭐 사실은 KBS가 뭐 MBC처럼 싸웠냐 제대로 뭐 등등등 YTN처럼 EBS처럼 싸웠느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자면 수신료가 분리징수되면서 실제로 KBS가 망한다, KBS 2가 누군가에게 매각된다 이러는 사실 생존권의 위협을 KBS 조합원들이 받았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가열차게 투쟁하기 어려운 객관적 조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이 통과가 돼서 생존의 위협을 벗어난 거예요. 네.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위협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수신료의 값에 수신료의 가치에 답하는 저는 내부 구성원들의 공영방송으로서의 자기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자기 역할이 필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사실 이만큼 국민들이 또 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걸 한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사실 내란의 복판에서 KBS는 안 보였거든요. 네, 예, 그래서요. 예, MBC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한 것에 비해서 공영방송 KBS는 존재감이 제로였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뭐 수신료 때문인가? 물론 내부에서 열심히 싸우시는 소수는 있었지만 굉장히 열심히 싸우셨는데 예. 전체가 움직이기에는 수신료 분리징수가 준 충격이 너무 컸고 공포심이 너무 컸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는 예. 국회가 그 어려운 재의결을 했는데 진짜 그러면 100만 년 만에 재의결이네. 100만 년 만에 처음 아닌가? 그런 것 같은데요. 네, 탄핵하고 예. 탄핵 가결하고 요거 재의결 첫 재의결인 그런 것 것 같아요. 같은데요. 예. 그렇으면 예. KBS의 이제 구성원들도 공영방송의 사명에 답하는 그런 방송 그리고 그러한 움직임, 네.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왜 197에서 멈췄을까? 네. 여전히 공포감에 떨고 있는 거예요. 명태균 특검, 내란 특검 하면은 우리 그 특검 이런 거죠. 명태균 특검, 내란 특검이 가결이 되면 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 대선 무렵에 뭐 한 두 달 정도, 한두 달 정도 이제 준비 기간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이번 특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히 준비돼서 출범한 이후에나 수사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네. 준비 기간에도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누가 특검이 됐다, 누구를 소환할 예정이다, 누가 소환될 것 같다 이런 기사 속에서 대선을 치를 수 없다라는 판단이 예. 그리고 그러면 우리 진짜 망할 수도 있다라는 공포감이 예. 그런 이기적인 생존 본능이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이긴 거죠. 또 한 번 이긴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대선 전에 앞으로 본회의가 한 차례 정도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 재의결이 필요한 법안들을 네. 뒤에까지 남기지 말고 일단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정부권이 바뀐 뒤에 또 특검법 다시 네. 내면 예. 과반으로 통과되고 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네. 한 순배를 정리할 필요성도 예. 있었던 거죠. 예.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예. 6월 이제 3일 날 대선을 하면 바로 6월 3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임기 바로 다음 날부터. 6월 4일부터. 네, 6월 4일부터 이제 00시부터. 그렇죠. 6월 4일부터 임기가 이제 바로 시작이 되고 그럼 그때부터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6월 4일부터는 되는데 그러면 6월 회기가 끝나는 거죠. 뭐 회기 끝나고 끝나기 전에 또 하면 되니까 그건 뭐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6월 4일부터는 이제 거부권은 네. 없다고 봐야 되고 없다고 모든 보는 특검은 다 통과된다고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신난다.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예. 특검 예. 특검 릴레이 네, 이거 특검 있어야 됩니다. 릴레이 있어야 상설 되고요. 특검 다 임명해가지고 다 싹 임명해야 다. 되고 그다음에 야오당 원탁회의에서 합의한 것 중에 하나가 반헌특위거든요. 반헌특위. 네. 반민특위는 실패했지만 반헌특위는 성공하자. 예, 이거 너무 의미 있었어요. 예. 예.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쭉 얘기를 해서 1차 원탁회의에서도 합의를 했었고 네. 그다음에 출범선에서 천명한 반헌법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내란 특검과 반헌특위. 네. 반헌특위는 조사, 수사, 그다음에 권고, 미래를 위한 권고까지를 다 할 수 있도록 의회 외부의 제3의 기구로 예. 설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한 법안이에요. 법안은 예. 다 준비돼 있어요. 반헌특위 법안이 예, 준비돼 벌써, 있어요. 예, 야, 예. 준비된 조국혁신당이네. 그런 건 빨리빨리 준비합니다. 그런 거 빨리빨리 해요. 네, 예. 예. 그래서 하기만 하면 되네요. 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 법안 그 통과시켜서 하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그 이제 과거사위원회 정도의 수준입니까? 아니면 그걸 넘는 수준? 넘는 수준이죠. 과거사위원회는 조사 권한이 제한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 국회에 있는 상설특검이 있으니까 네. 상설특검과 연계해서 수사할 수 있는, 예.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 수사권을 직접적으로 부여하는 것에는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상설특검과 연계한 수사권을 규정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조사 권한도 조금 더 강하게 해서 공무원들이 조사에 네. 임할 수 있도록 의무를 훨씬 더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권고 기능이 있습니다. 예. 권고 기능. 즉 여기 저는 이제 조사해서 조사하고 수사를 하면 형사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감옥 가야 되는 사람들이 그쵸.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징계 책임. 공무원이 앞으로 이거 형사 책임까지는 아니지만 네. 니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뭐 정직 몇 월 뭐 이렇게 해서 징계 예. 책임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예.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 제도적 허점들에 대해서는 법률을 개정하든 운영을 개선하든 예. 권고해서 다시는 이런 내란 사태가 예. 반헌법 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사, 수사, 예. 권고까지를 포괄할 수 있는 예. 조금 더 포괄적 권한을 가진 조직으로 예. 만들어야 된다. 예. 그런데 의원님 만약에요. 어쨌든 지금 이제 반헌특위를 위해서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지금 앞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문제 말씀 주셨어요. 그 미국 가는 것도 미국 가는 거지만 한덕수 대행이 출마하겠다고 나서면 그러면 대선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다시 최상목 다시 대행이 최상목이에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진짜. 최상목은 믿을 수 있습니까? 이번에 한덕수는 트럼프랑 전화 통화해서 굿 잉글리시 네. 칭찬받고 네. 최상목은 미국 가고 예. 둘이 경제 관료들끼리 쿵짜락쿵짝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기재부 출신 관료들끼리. 그러니까 기재부 개혁해야 된다니까. 예산권을 뺏어야 돼. 그러니까요. 심각하다. 심각한데 지금 뭐 소문이 돌고 있기 시작한데요. 출마가 확정됐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서 뭐 이제 발표는 뭐 곧 할 수도 있겠지만 한덕수 출마 확정이 이제 오늘 상간에 만약에 된다. 그러면 출마를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렇게 간보다가 못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네. 못한다? 네, 네, 쫄보라서. 여전히 쫄보라서 한덕수는 출마 못한다? 한덕수의 출마 여부는 최하영 여사가 결정하는 거죠. 네. 최하영 여사가 어디 가서 용한데 갔다 오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겠죠. 뭐 그 얘기하면 안 된대요. 이제 고발한다 그랬대요. 예, 하시든가. 그래서 절대로 고발 하시지 마세요. 예, 저는 그냥 누가 전해들은 아니 뭐 일반적으로 그게 뭐 다른 뭐 무속과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보통 부인 말을 잘 들어야 남자가 성공한다. 일반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사지. 네. 저도 고발 싫어요. 고발 너무 고통스러워요. 피곤해요. 재판은 더 힘들어요. 하여간 그 국민의힘이 모니터를 열심히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저희는 하여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여하튼 이제 출마를 확정하면 다시 돌고 돌아서 다시 또 최상목 체제가 되는 것이고 최상목 하에서 대선이 진행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러면 둘 다 탄핵을 안 하는 거니까
참 답답하다. 그러면 상황 이제 관리를 잘 하겠죠? 상황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네. 예, 예의주시하고도 상황 관리를 해야 되고 어쨌든 시간아 빨리 가라야. 어찌 보면. 시간아 빨리 가라. 그러니까요. 다들 그런 마음으로 보실 것 같아요. 네, 국민들이 이런 네. 것 같아요. 막 그냥 잔업, 특근, 주말 특근, 야근, 철야까지 다 했어. 12월 3일부터 120 지금은 130일이 넘은 네. 이 기간 동안 그러고 나서 겨우겨우 파면시키고 돌아와서 네. 너무 힘들다 하고 네. 이 소파에 누웠단 말이에요. 네, 네. 밥이나 겨우 한 끼 먹고 네. 설거지도 아직 쌓여 있고. 네. 근데 저 냉장고 20년 썼는데 냉장고도 좀 갈아야 되는데 네. 개헌할까? 커튼도 좀 갈아야 되는데 네. 조금 더 다른 변수를 줘가지고 조금 더 이걸 붐업 한번 시켜볼까? 네. 커튼 갈아서 새 봄 분위기 한번 만들어 볼까? 그냥 좀 나 좀 놔두면 안 돼? 네. 나 좀 쉬게 해주면 안 돼? 네. 이러고 있었는데 와 설거지 안 했다고 거기서 바퀴벌레들이 막 기어 나오는 잡아야 된다. 네, 잡아야 그거 말고는 네. 야 냉장고 나중에 가라. 커튼 나중에 가라. 바퀴벌레 잡는 거 말고 그리고 조금 쉬는 거 좀 편안하게 예. 좀 고요히 쉬는 거 말고 맞아요. 다른 변수 만들지 마. 그러니까요. 가 우리 국민들의 심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대선 이후에 여행 간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예. 파면되면은 예, 파면되면 뭐 어떻게 다 될 줄 알았으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아니야 안 편해. 예. 대선 지나야 여행 갈 수 있어. 그러니까요. 여행이나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선 지나도 예. 또 얼마나 많은 도발을 할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압도적으로 이겨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압도적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뭐 홍보하실 거 있으시구나. 요거 한 번만 예, 더 해주세요. 예, 예. 5월 14일 극장에서 다시 만날 조국 영화 지금 마지막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예, 조국 대표 수감 하루 전날 찍은 그 인터뷰 내용부터 시작해서 여러 분들이 나오세요. 예, 예. 저도 나오고요. 정경심 여사도 나오고 예. 그래서 텀블벅에서 시사회 신청 및 후원해 주시면 5월 14일부터 바로 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만날 조국. 예, 영화로 먼저 만나시죠. 네. 아유, 홍보맨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